다음 소식은 조국 혁신당으로 좀 가보죠. 네, 이 조국혁신당 지금 교섭단체 네. 만드는데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교섭단체라면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 국회의원 20명, 20명. 20석을 모으면 이제 예.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네. 교섭단체가 되면 왜 좋으냐라고 하면 우선 뭐 국회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네. 상임위에 이제 간사를 둘 수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 상임위원장도 배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내 협상 과정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고 또 교섭단체는 이것뿐만 아니라 정당 보조금도 확 뛰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로 12석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명만 더 모으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8명 다른 당에서 모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교섭단체는 같은 당이 아니어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음. 정치적인 결사체로 보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뭐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랑 교섭단체 만든 적이 있었죠. 아. 네. 근데 8명 사실 말이 8명이 쉽지 않잖아요, 모으는 사실 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예. 네, 아닌데요.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당선자들 가운데 이 정혜경, 정종덕 이 진보당 당선자가 있고요. 네. 또 용해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자가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원래 이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예정이고요. 예. 또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윤종호 진보당 당선자까지 더하면 소수정당 현역 의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한 명 있잖아요. 김종민 의원. 김종민 당선자까지 더하면 6명이니까 이제 2명이 모자란 상황인데 네. 그 외에 이제 소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이제 개혁신당이 당선자가 3명 있지만 네. 개혁신당이 같이 조국 대표와 같은 합류하기 길을 쉬워 보이지 가기에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죠. 네. 대신 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서미화, 김윤 당선인 2명이 있어요. 이 두 당선자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사실 가능성이라서 그렇게 많이 8명 모으는 게 정말 쉬운 과정은 아니시겠지만 또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예상은 또 기섞인 네. 예상도 나오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을 꺼주는 그런 방식은 또 어떤가요? 그 사실 지난 총선 때 살펴진 그 풍경을 보면 예. 광경을 보면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조국 대표 손잡고 조국은 하나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예.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당선자도 인사들이 있죠.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향후 이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늘어난다면 협상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점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당선자 수로 보자면 민주당이 175명, 네. 조국혁신당이 12명이잖아요. 12명. 하지만 저희만 봐도 민주당 얘기보다는 조국혁신당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해보진 않았지만 언론에 노출도 요새는 조국 혁신당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거의 지금 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준하게 조국 대표의 기사들이 더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뭐 MBC 뉴스에서 그 출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굉장히 비중 있게 인터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원까지 꺼주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준다면 당장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다. 개원을 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이 의원이 꺼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 예. 오늘만 해도 조국혁신당 행보에 뭐 일거수일투족에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양산 평산마을 갑니다. 가서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권양숙 여사를 만난 다음에 이 봉화연수원에서 1박 2일 당선자 총회 그러니까 워크숍을 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이제 모셨던 대통령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이제 한 당의 대표로서 이제 또 만나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조국 대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나자, 회동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스북 게시물 하나 띄워볼까요? 네,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가 직접 올린 네, 직접 이미지죠. 저렇게 뭐 그래픽까지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원내 3당의 대표로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 공개 활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 용산 대통령실 답변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뭐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게 어떤 건지는 언급은 안 했거든요. 네. 좀 예측을 해보건데 지금 국회가 최상병 이 특검 표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이제 국회가 이제 어쨌든 야당이 다수니까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좀 제안을 한다거나 혹은 그간 선거 과정에서 줄곧 얘기를 해왔던 뭐 김건희 특검이나 뭐 고발 사주 사건 등에 대해서 관련된 좀 메시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은 나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실 답변이 있긴 있었나요?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은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 쇄신을 하고 있다. 내부 체제 정비가 우선이다라고 좀 우회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걸로 봐야겠죠. 예. 자, 이 같은 입장에 이 조국혁신당 김부엽 대변인은 그럼 내부 정비가 되면 만나겠다는 건지 아니면 만남 자체를 거부한 건지 좀 분명하게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남의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결정해 준다면 어떤 것이든지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하. 사실 뭐 총선 기간에 조국 대표가 뭐 워낙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강경하게 발언을 해왔고 그렇죠. 뭐 3년은 길다. 뭐 이런 말도 그렇죠. 나왔었고요. 이게 또 표심을 집결하는 좀 자극제 원동력이 되지 않았냐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를 만나서 뭐 들을 아까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듣는 내용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없겠죠. 겁니다.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성사여부는 아직 크지는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 이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받을 거라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제3당 대표로서의 본인의 존재감 또 이런 걸 좀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 않냐 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1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날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순서대로 한다면 뭐 조국 대표 이전에 먼저 이 대표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네. 같이 만날 수도 있고 모르지만 조국 대표가 제안한 대로 단독 회동은 뭐 당장의 이거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도 되겠네요. 네.